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의 최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신진연구자 심포지움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제 한국과학공학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퀀텀닷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적외선 소자에 응용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물질은 이제 콜로이드 퀀텀닷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재의 종류는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카드뮴 셀레나이드나 뭐 이런 266쪽부터 46쪽 아니면 밑에 인듐 포스파이드나 인듐 알세나이드까지 3호족까지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재들이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보통 한 3에서 8나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이놀게닉 코어를 가지고 있고 이 표면이 이런 설펙턴트, 보통 올게닉이나 혹은 이놀게닉 소재로 된 설펙턴트가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런 설펙턴트들이 용액 안에서 분산될 수 있는 콜로이드적인 특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작은 이놀게닉 소재지만 용액상에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액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소재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자점 소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케이스가 바로 이제 삼성에서 나온 QLED TV인데요. 여기서 이제 양자점이라고 여기 Q가 이제 퀀텀닷의 약자인데 여기서 양자점 소재가 이제 발광,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린과 레드 빛을 내는 발광 소재로 실제 적용이 되어서 이런 양자점 소재가 상용화에 사용된 첫 번째 케이스로서 이 뒤로 이제 조금 더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발광형 소재로는 보통 RGB 쪽 밴드갭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적외선 쪽인데요. 이제 요게 PPT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으신데 이게 양자점 소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원래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밴드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그 밴드갭이 변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물질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이제 보어 레디우스가 있는데 그 크기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이 크기, 피지컬 사이즈가 이 물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적인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밴드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똑같은 소재를 이용하면서도 이제 밴드갭 튜닝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실예로서 저희가 이제 레드설파이드라는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제 양자점 소재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금 파란색 빛이 이제 2.5나노일 때 밴드갭이 한 800나노 정도가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밴드갭이 점점 적외선 쪽으로 가면서 크게 1500나노까지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점 소재 가장 좀 고유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다른 용액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소재 후보군이 이제 유기 반도체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저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요 유기 반도체와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이제 적외선, 근적외선까지는 사실 많이 연구 보고들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단적외선이나 중적외선까지 가는 케이스는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자점 소재를 이용하면 저희가 그 근적외선뿐만이 아니라 단적외선, 중적외선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을 타겟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합한 차세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된 소재 후보군들을 살펴볼 때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소재가 이제 밴드갭에 따라서 보통 한 1000에서 1100나노까지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이제 실리콘 밴드갭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는 3호족 화합물 반도체인 인듐갈륨 알세나이드 혹은 다른 도핑된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소재 후보군들이 굉장히 가격이 실리콘에 비해서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보다 대중적으로 사용은 못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자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따라서 이제 밴드갭 튜닝이 가능한 레인지가 여기 피규어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인듐 알세나이드도 그렇지만 뭐 레드 계열도 그렇고요. 뭐 다른 뭐 실버 계열도 그렇고 다양한 소재 후보들이 이제 단적외선과 이제 중적외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양자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적외선 태양전지와 그 다음에 광센서,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 와서는 또 바이오 이미징 쪽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소개드릴 주제는 이제 태양전지 파트인데요. 이제 실제 저희가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AM
1.5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은 이제 비지블 영역과 이제 자외선 영역 빛이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적외선 빛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50% 이상이 적외선 빛의 파장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효율이 높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밴드갭 레인지가 보통 700에서 800나노 정도가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가장 많이 된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볼트이기 때문에 이제 1100나노 정도까지 빛을 포집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적외선 빛이 굉장히 많이 포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양자점 소재를 밴드갭이 정말 작은 걸 사용한다면은 여기 적외선까지 저희가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외선 태양전지가 좀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양자점 소자, 여기선 태양전지지만 기본적인 양자점 소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투명 전극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전자를 포집할 수 있는 전자 수송층이 있고 그 위에 양자점 각막이 이제 광활성층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전공을 포집할 수 있는 전공 수송층, 그 위에 금속 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TEM 사진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실제로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투명 전극 IQ 파트라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전자 수송층 파트고 요게 양자점 파트, 그 위에 이제 홀트 폴트 레이어와 이제 메탈 전극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TEM 상에서 이제 굉장히 작지만 이제 입자가 굉장히 낱개들이 이제 박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점 소재는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반도체 소재와 여기 있는 반도체 소재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A와 B의 다른 반도체 소재고 이제 벌크의 단결적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모식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자점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양자점과 양자점 사이에 전자가 굉장히 잘 수송할 수 있게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표면을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것인가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양자점 소재가 굉장히 크기가 3에서 뭐 8나노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진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저희가 어떤 리간드로 바꾸냐에 따라서 그것이 양자점 벌크 특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리간드의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주로 했던 건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그 모빌리티나 캐리어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간드가 길면은 이제 양자점과 양자점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점 간의 그 전기적인 커플링이 굉장히 약해져서 실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면의 패시베이션 정도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표면에 리간드가 아무것도 없는 표면을 만약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 댕글링 본드로 노출이 됨으로써 보통 이제 저희가 에너지 DOS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런 트랩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댕글링 본드가. 그래서 저희가 그 표면을 그 빈틈없이 리간드로 메꿔주는 것이 저희가 표면을 패시베이션 정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어떤 리간드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양자점 각막의 그 에너지 레벨과 도핑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다이폴이 양자점 벌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저희가 리간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리간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레드 설파이드 양자점 각막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포지션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가 했던 태양전지 관련 연구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간드 치환을 할 때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 유기 리간드로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긴 리간드에서 짧은 리간드로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요 유기 리간드와 유기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부피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빈 공간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디펙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은 요 리간드와 요 리간드에 가지고 있는 부피 때문에 새로운 리간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처음에 양자점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할로겐 리간드로 먼저 치환을 한 다음에
그 저희가 원래 타겟한 요 유기리간드로 다시 재치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대로 이제 표면이 요 유기리간드로 치환이 되지만 동시에 원래 못 들어갔던 요 빈 사이트들이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을 통해서 할로겐화가 돼서 그 디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사용했던 그 첫 번째 할로게나이즈는 아이오다이드를 사용했고 두 번째 방법에는 좀 다양한 사이올 계열 펑셔널 그룹을 사용했었는데 이때 첫 번째 스텝과 요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두 번째 밑으로 가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실제 저희가 PLQI가 그 양자점 잉크의 PLQI가 굉장히 향상된 것을로 비롯해서 제가 이제 디펙이 좀 낮아졌다, 디펙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양자점 태양전지로 활용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 방법을 통해서 N타입 양자점과 P타입 양자점 두 가지 그 도핑이 다르게 된 양자점을 그러니까 용액 상태로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유기 태양전지에서 많이 쓰는 벌크 헤테로 정션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너와 억셉터라는 에너지 레벨이 다른 그 물질을 섞어서 이제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할로겐 했을 때와 제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다시 재치환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바뀌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의 양자점을 제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벌크 호모 정션을 모사한 양자점 방막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요 소재를 토대로 요 방막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구조의 양자점 태양전지를 실제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서 둘 사이에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효과적으로 그 캐리어들을 포집할 수 있어서 실제로 태양전지에 응용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양자점 기반의 태양전지로는 이제 가장 최고 효율이었거든요. 그래서 13.3%를 보고를 했었고 그때 뉴포트에서도 인증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때는 양자점을 제가 이제 밴드갭이 한 900에서 1000나노 정도를 갖는 양자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밑에서만 이제 광 흡수가 가능했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응용해서 조금 더 밴드갭이 작은 양자점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실제로 1300에서 1400나노까지의 빛을 이쪽의 빛을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포집할 수 있는 양자점 태양전지를 이제 이거는 이제 SEM으로 본 이제 크로스 섹션 이미지고요. 이 양자점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요걸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프론트 셀에 이제 실리콘이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놓여져 있고 그 여기서 흡수하지 못하는 투과되는 적외선 빛을 저희가 백셀에 있는 양자점 태양전지가 추가적으로 적외선을 흡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론트에 추가적으로 적외선을 더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1100나노 롱팩스 필터를 달아서 1100나노 이상의 빛만 AM1.5에서 1100나노보다 긴 빛만 들어갔을 때도 이제 1.37%가 나오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뭐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프론트에 추가적으로 효율을 더해주는 개념으로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디텍터 쪽으로 이제 제가 한국 와서 포닥 후반부와 한국 와서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관련 분야로서 설명드릴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증강현실이나 혹은 자율주행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자율주행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라이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외선 광 센서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런 현실을 그 기기가 받아들여서 3D 이미지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소스가 가시광을 쓰게 되면은 저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화장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소스가 대부분 905나노나 940나노 왜냐하면 이게 실리콘 기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레이저 화장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디텍션 하려면은 디텍터 또한 요 905나노와 940나노를 디텍션하는 실리콘 디텍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요 화장대가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눈에 아주 안전한 화장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광보다는 안전한데 요 망막에 결국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빛이 파워가 높아지면은 망막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다른 후보군으로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550나노 파장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빛에서 앞에서 이제 뒤까지 흡수가 안 돼서 망막이 흡수가 안 돼서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1550나노는 실리콘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에서 커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듐갈륨 알세나이드라는 소재로 커버를 하지만 이 소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실리콘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이런 1550나노를 커버할 수 있는 양대점 광 센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소자의 특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표 중에 이제 검출하는 효율,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빛에 대비해서 우리가 몇 %를 검출할 수 있냐, 이런 광 검출 효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자가 얼만큼 빠른 시간에 들어오는 빛에 응답하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광 검출 효율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됐고요. 이 응답 속도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유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기보다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세컨드만 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고려를 안 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응답 속도를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실제 라이다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사물 A와 B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인식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서 A와 B를 맞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텍터에 감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원리가 이제 레이저가 쏘아져 나간 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빛의 속도를 곱해서 이제 사물과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센서의 응답 속도가 만약 느릴 경우에는 이제 B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의 디케이가 끝나기 전에 A의 시그널이 다시 생성이 시작되면은 요 시그널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잘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 저희가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서 응답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이렇게 A 시그널이 도착하기 전에 B 시그널이 끝나면은 저희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캐리어의 응답 속도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각막의 모빌리티입니다. 왜냐면은 모빌리티가 빨라야지 캐리어 여기 그 양자점에서 형성된 캐리어가 빠르게 이제 소자를 돌아서 저희가 시그널을 디텍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1500나노 이미 양자점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양자점이 TEM을 보면은 이제 표면이 100 페이지와 111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DFT 계산을 통해서 어떤 면을 놨을 때 가장 모빌리티 측면에서 유리할까를 봤을 때 100과 100이 이제 커플링, 그러니까 마주보는 면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양자점 표면을 인위적으로 이제 100으로 뒤덮이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성법으로 그 조건들을 바꿔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요게 1200나노인데 요 1500나노 양자점이 여기 합성으로 만든 게 이것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요 1200나노 만든 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후처리를 통해서 콜로이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온에서 이제 케타이온과 어나이온을 반복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양자점을 후처리를 해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1500나노인데 훨씬 100면으로 뒤덮인 큐브 형태의 양자점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FET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측정했을 때 이제 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성으로 튜닝한 거에 비해서 10배 정도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센서를 적용했을 때 그 응답 속도가 굉장히 한 3배 이상 빠른 센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소재들은 이제 레드 설파이드 소재인데, 이제 레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슈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포다 후반부에는 제가 인디말세나이드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적외선 센서를 또 응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바이오 이미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타겟하는 거는 1400나노, 요쪽이 이제 피부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피부 깊숙이 있는 빛들도 저희가 뽑아내서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특정 화장대, 이게 G가 지금 적외선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그 필터를 통해서 필터 후에 위치가 노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친환경적인 소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버 계열로 만들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1300나노 정도의 PR 파장을 얻고 있는데, 좀 타겟으로 하는 건 1400에서 1500나노까지 현재 조금 더 저계산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스킵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2020년 9월에 와서 연구를 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 학생들과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양자점 기반 방망 내에 네. 이제 전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뭐 리간드 랭스나 이런 게 이제 트랜스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간드 랭스가 짧아지면 이제 양자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전자가 이제 잘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리간드 거리가 짧아져도 어쨌든 양자점끼리 실제로 이제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리간드가 가운데 이제 있는데, 이 리간드를 통해서 전자가 수송되는 메커니즘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양자점, 요런 나노 소재의 이런 전자의 어떤 이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놀게닉 벌크에 비해서는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확고하게 정립된 그런 시어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전자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웨이브 펑션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까워지면은 두 개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플링을 통해서 이제 넘어간다고 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벌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뚜렷한 시어리가 없어서 이제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P타입 도핑이랑 N타입 도핑을 한 다음에 벌크 헤테로 정션처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페이즈 따라서 엄청 효율이 달라질 거로 생각되는데 리간드나 그런 걸로 컨트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것이 요런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OPB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어떻게 튜닝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게 아무래도 굉장히 사이즈의 스케일이 OPB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랜덤으로 1대1로 깔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비슷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그 당시 저희가 비율을 좀 이제 N타입 비율과 P타입 비율을 섞어서 코팅을 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효율이 좀 어느 정도는 변하는 거는 확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팩터를 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도메인이 더 메이저라던가 어떤 페이지를 좀 웰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최민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